목포에서 다리를 건너면 다다르는 섬 앞에도 멀리 김이 자라는 김발과 다도의 풍경이 바라보이는데요. 지난달 이곳 섬의 문을 연 황해교류 박물관.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신안성 같은 모습인데요. 박물관 안에 들어서면 황해와 관련된 그림이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황해는 한국의 서쪽과 중국의 동쪽 사이 바다의 국제적인 명칭.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중국 황하에서 흘러든 탁한 강물이 바다를 물들이는 것을 보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해라고 명명을 하고 있나요? 국제적으로는 황해인데. 서해를 국제적인 명칭으로 황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황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교류의 중심 황해라는 주제로 선보인 전시 공간. 황해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흑산도입니다. 흑산도는 과거 중국과의 문화 교류나 무역 교류가 이루어진 중심지. 흑산도에 남아있는 무심사터 주변에서 발굴된 유물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갑 향로부터 제사터에서 나온 휴규장과 그릇도 있습니다. 흑산도 무심사는 중국 유학을 가던 선조들이 머물며 무사 항해를 교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학자인 최치원이 흑산도를 거쳐간 일대기를 그림으로 보여줘 당시 황해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700년 전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 풍랑으로 침몰한 무역선인 신안설의 모형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 배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된 의미를 학예연구원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각을 태동시켰던 그리고 동북아 우리 세계사 쪽으로 살펴볼 때에도 가장 손에 꼽히는 해양고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해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표류의 역사. 신안 오이도 출신인 홍어장수 문순득이 풍랑을 만나 지금의 오키나와인 일본의 뉴쿠 왕국에 이어 필리핀까지 표류했는데요. 스페인이 점령했던 필리핀에서 서양 문화를 만난 뒤 3년 후 우이도로 돌아온 문순득을 소개한 전시 공간. 온분은 없고 다른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이 책은 19세기 동아시아 해양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안이 어떤 교류의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역할을 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1851년 폭풍으로 파손된 프랑스 포경선 나르바로 선원들이 신안 비금도에 머물렀던 사실도 소개했는데요. 섬 주민들이 이방인을 보살펴주고 중국에 있었던 프랑스 영사 온종대가 찾아와 문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커다란 스크린 앞에 이야기책을 꽂으면 표류했던 내국인이 남긴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고 아이를 만나서 독서를 황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취향 공간도 많고 해가지고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황해 관련 교류사 전시도 열렸는데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예술과 교육까지 황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동북아 삼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황해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이곳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 황해를 활용해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황해 역사 교류박물관을 저희가 건립하게 됐습니다. 황해 교류의 역사를 조명하는 이곳 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해상 교류의 중심지였던 신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 황해 교류 박물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역사 문화 공간이자 새로운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남순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목공예 체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나무 향이 가득합니다.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곳. 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제 목재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산업 활성화와 목재 문화의 진흥의 취지로 목공예 체험장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품목은 모두 20가지. 가족 단위 체험객이 많은데요. 먼저 각자 자신이 만들고 싶은 품목을 정합니다. 이어 앞치마를 두르면 준비 끝.
10년의 목공의 경력을 가진 강사가 지도합니다. 그냥 이래 따박따박 잡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막 문지르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인 체험 시작. 모두가 뚝딱뚝딱 나만의 작품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나무에 접착제를 바르고 이어 망치로 한 번 더 단단히 고정시키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은 마냥 신난 표정입니다. 특히 망치질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함께 하는데 재밌고 뭐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인도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무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매끄럽게 해줍니다. 망치질과 인두질, 그리고 사포질까지 2시간 정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요거는 연필 꽂는 거고 요거는 책 놓는 거고.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목공 체험하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즐거웠고요. 시계가 달린 연필꽂이부터 멀티탭 보관함, 양념통 보관대, 그리고 하트 모양 시계까지 만든 작품이 다양합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목공의 체험장에 와서 좋았고요. 겨울방학에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드느라 힘들긴 했는데 이거 트럭 만드니까 엄청 멋졌어요. 어린 자녀와 함께 체험을 한 부모들도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이랑 특별한 시간 갖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재밌었고 또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공의 체험비는 사용료로 개인은 2,000원, 4명 기준 가족은 5,000원을 받고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받는데요. 직접 만든 목공의 작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어떤 그 나무의 따뜻한 감성 같은 걸 느끼면서 힐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차례 목공의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은 누구나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모두 13곳. 지난해 한 해 동안 체험객이 2만 7천여 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목공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가까운 곳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국민리포트 이승현입니다.